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에서는 대학문화 창달과 학내 언론의 지표가 되고자 정확한 보도와 보다 나은 방송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오후 방송으로 매주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방송은 SBS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식사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실래요의 아나운서 정수민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곤 하는데요. 음식을 통해 여행객은 타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환자는 치유를 받기도 하며, 국가는 외교의 첫걸음을 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음식들의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식사하실래요는 음식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 식당을 방문해주시는 손님들께 음식의 역사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손님께서는 어떤 음식의 역사를 맛보게 되실까요? 어서오세요, 손님. 저희 식당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뉴판을 보시고 음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셰프의 추천 메뉴는 제가 월요일마다 선별하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식과 어울리는 음료를 다양하게 준비해두었답니다. 마침 목이 말랐는데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 저는 콜라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오늘 오신 손님분들이 대부분 콜라를 찾으시더라고요. 음식과 함께 먹는 음료에는 콜라만한 게 없죠. 맞아요. 콜라는 전 세계 약 200개 국가에서 하루 평균 18억 명의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하니 이들의 라이벌은 다른 음료가 아니라 물인 것 같아요. 그럼 어서 빨리 콜라의 역사를 맛보러 함께 가볼까요? 콜라는 어느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료가 되었는데요. 햄버거를 먹을 때도, 파스타를 먹을 때도,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물 대신 콜라를 지워들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개발된 콜라는 진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그럴 리가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유통되는 콜라가 처음에는 마약 음료였다고요? 네, 맞아요. 마약 음료 콜라는 미국의 약사 펜버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861년 4월 12일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펜버턴은 가슴 쪽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투여받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핀에 내성이 생겨버렸고 그 위험성을 알았던 펜버턴은 곧바로 대체 약물을 찾는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모르핀의 대체제로 선택한 약물, 무엇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코카콜라. 설마 코카인인가요? 코카인은 마약이잖아요. 네, 지금은 코카인이 전 세계적으로 복용 금지되어 있지만 1914년까지는 코카인이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어요. 1863년 파리의 약사였던 안젤로 마리아니는 와인에 코카인을 넣어 만든 음료, 백마리아니를 개발해 우울증 치료 및 에너지 회복제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백마리아니의 성공을 본 펜버턴은 콜럼버스에 있는 그의 실험실에서 코카 잎의 추출물, 아프리카 열대열매인 콜라너트, 그리고 와인의 조합으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시켰고 이 음료에 펜버턴의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라의 전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콜라가 어떻게 지금처럼 유명해지게 된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펜버턴은 이 와인 코카에 흥분제로 쓰이는 코체 추출물인 다미아나도 함께 넣어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하며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와인 코카의 판매량이 증가하며 그의 인생 또한 순탄히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러나 1850년대부터 미국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금주운동은 그의 인생을 또다시 위기에 빠뜨리고 맙니다. 1851년 미국 메인주에서 최초로 시행한 금주법은 점차 미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1886년 펜버턴의 실험실이 있던 조지아주 역시 금주법이 통과되면서 그는 무알콜 버전의 와인 코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다가 우연히 소다 파운틴으로 만든 탄산수에 베이스 시럽을 넣은 것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맛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소다 파운틴은 그 당시 모든 약국에 있던 탄산수 만드는 기계를 말합니다. 탄산수에 시럽을 섞어봐야겠다는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지금처럼 우리가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 콜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랍니다. 콜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셰프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콜라에는 모두 코카인이 들어있지 않나요? 지금처럼 마약이 들어있지 않는 콜라는 언제 개발된 건가요? 오, 예리하신데요? 사실 미국에서 코카인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시기는 1914년이었지만 펜버턴에게 레시피를 이어받은 에이서는 코카인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초 레시피에서 코카 잎의 양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1903년에 최종적으로 레시피에서 코카 잎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구연산과 다양한 천연향료로 대체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에이서가 선구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코카인이 추후에 금지 약물이 될 것을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처럼 탄산이 있는 콜라는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된 것, 펜버턴이 무알콜 와인 코카를 만들 때 옆에 소다 파운틴이 있었던 것, 에이서가 기존의 레시피에서 코카인을 없앤 것 등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널 생각하면 현기증이 나 하루 종일 떠올랐어 자꾸 열이 나내 맘은 또 뜨거워져 오후 2시쯤 태양처럼 날마다 한숨을 쉬는 것도 무작정 떠나서 놀고 싶은 것도 아무래도 너 때문인걸 나도 몰래 미소가 살짝 감나던 네 눈빛을 조금씩 감아서 예쁘게 얼려두고 달콤한 너의 그 목소리를 유리병 가득히 따라서 잘 넣어둘래 머리엔 온통 너뿐이야 뭐든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너랑 여름의 조각 습관 베어온 순간 바다를 본 것 같아 말들자 시원해지니까 널 깨는 순간 바다를 본 것 같아 참 무겁다지 이번 여름은 그래도 난 좋기만 해 네가 있거든 하루 전번 거리면서 네 맘속에서 놀고 싶어 상큼한 기억들을 예쁘게 잘라서 차갑게 알려두고 너 몰래 했던 내 상상들은 상자에 담아서 깊숙이 잘 넣어볼래 머리엔 온통 다
셰프님,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나오는 콜라 광고를 보고 모든 북극곰이 콜라를 마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콜라를 떠올리며 무의식적으로 북극곰이 생각나요. 북극곰이 나오는 콜라 광고는 미국 상업 광고 3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광고 중 하나로 뽑혔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구현한 북극곰이 콜라를 들고 있는 이 생경한 모습이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거죠. 북극곰을 콜라의 캐릭터를 내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북극곰은 재미와 행복뿐 아니라 화합과 우정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북극곰 캐릭터를 광고에 이용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름에만 먹는 음료라는 인식이 강했던 콜라는 여름에만 그 판매량이 급증하고 겨울이 되면 소비가 뚝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콜라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콜라가 맛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아,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곰이 콜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광고에 사용한 것이로군요. 저는 그저 북극곰이 귀엽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이 광고 덕분에 겨울에 콜라를 왜 마시냐고 했던 사람들이 겨울과 콜라의 이미지를 자연스레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네요. 맞아요. 콜라의 성공에는 똑똑한 브랜드 마케팅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콜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군수물자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상당수 작전 지역에선 정제한 물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진주하는 곳마다 식수 대용품으로 콜라를 자주 마셨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당분과 수분 보급 외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병사들의 피로를 약간이나마 덜어주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아, 저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실제로 미군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지역에서는 당시 미군들이 버린 콜라병들이 전후에도 종종 보일 정도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보급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상할 수 있겠죠? 심장은 떨어져 버렸어. 이끌리듯 변하고 있어. 새롭게 익숙할 듯 뭔가 다른 느낌. 젖은 나의 모든 걸 깨워버리는 니. 나는 알아야 해. 모든 이유를 너에게 향하는 세상 모두를 거부할 수 없이 끌리게 한 매력은 별보다 별 같은 별에 달콤한 심장 가득할 거야. 너라는 반짝이는 별에 나 머물러 있을게 언제나. 난 발견했어 날 당기는 건 네 매력인 걸. 네가 원인인 걸. 별보다 별 같은 너의 반짝이는 눈빛 때문인 걸. 너 때문인 것 같아. 빛나는 별을 맞든 나의 모습 아침처럼 기분이 좋아. Feeling good like that. 잊지 못할 이 느낌 날 상쾌하게 해. 다시 날 너로 채워줘. Pop it up real fast. 이건 마치 인력 같은 거. 누구나 너에게 당겨져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달콤한 그런 매력인 걸. 몇 번 해봐도 새로운 너. 나에게 언제나 똑같은 일상 속에 내가 도망쳐 나갈 유일한 문인 걸. 이 바다마저 널 향해 파도처럼 나 잠들 수 없어. 네가 생각나 꿈마저 온통 너로 가득할 만큼. 별보다 더 별 같은 별에 달콤한 심장 가득할 거야. 너라는 반짝이는 별에 난 머물러 있을게 언제나. 난 발견했어 날 닦이는 건 네 매력인 걸. 네가 원인인 걸. 별보다 더 별 같은 너의 반짝이는 눈빛 때문인 걸. 하늘에 별은 많고 많지만 넌 지구에만 있는 별이야.
처럼 너에게 떨어진 내 심장을 간직해줘. 보다 더 fit day, beautiful and pretty. 빈티보다는 great. 해가 나잖아 너 애매. 너와 나의 first, 이런 느낌 best. 별의 별 style, 다 별로 너 빼고 bye. 별은 다 별로. 별보다 별 같은 별엔 달콤한 심장 가득할 거야. 너라는 반짝이는 별에 나 머물러 있을게 언제나. 난 발견했어 날 당기는 건네 매력인 걸 네가 원인인 걸. 별보다 별 같은 너의 반짝이는 눈빛 때문인 걸. 지금까지 셰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콜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료인 것 같아요. 콜라가 마약 음료였다는 사실과 북극곰을 콜라의 마스코트로 삼은 이유까지 전부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에요. 콜라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녹아들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실패와 위기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왜인지 모르는 위로를 받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던 중이었는데 콜라의 역사 이야기를 만나서 얼마나 힘이 되고 반가운지 몰라요. 성공한 약사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된 절망적인 상황과 와인 코카의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콜라가 탄생했듯이 때로는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북극곰을 광고 캐릭터로 등장시킬 때 제작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정말 콜라 한 잔이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과 재미, 위로를 가져다 주네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셰프의 추천 메뉴였습니다. 콜라의 역사가 손님의 입맛에 딱 맞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식당 영업 종료하겠습니다. 식사하실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실래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정수민 아나운서, 기술의 박연빈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마칩니다. 수요일 플라워 레코드 시간에 다시 뵙죠.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